자, 중략 부분 줄거리까지 읽어야 이제 전개가 끝나는 건데, 일단은 이제 어떻게 됐냐면 아버지랑 그 주인 영감이랑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주인 영감이랑 무슨 얘기를 했겠지 하면서 뭐 이렇게 우리 자식 잘 봐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버지가 한약국집에 아버지가 한약국집에 창수를 두고 일단 아버지는 영등포로 잠시 떠나요. 그 다음에 아들 창수는 그 사이에 주인 영감의 담배 심부름을 합니다. 그래 반찬 가게에서 이제 담배를 파는데 담배 심부름으로 반찬 가게 다녀온다. 잔돈을 잘못 거슬러 온 창수가 잔돈을 좀 잘못 거슬렀어. 한약국에 돌아와서 주인 영감에게 아이 놈아 하고 이제 혼나는 거예요. 돈을 잘못 거슬르면 어떻게 하냐고. 자, 여기서부터 위기가 시작됩니다. 위기. 창수는 얼굴이 무섭게까지 새빨개 가지고 대체 이거 어떻게 되지? 잘한다. 일부러 돈을 떼어 먹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서울에 와서 담배 심부름을 하다가 잔돈을 잘못 거슬렀단 말이야. 그래서 위축돼요. 대체 이제 어찌하여야 좋을 것인지 창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지 이 얼음이 도무지 서지 않는 거야. 이제까지 시골에 있어서도 그는 거스름돈을 뭐 잘못하거나 그런 적은 당해본 일이 없었단 말이야. 그러한데 이곳은 더구나 누구라 하나 아는 사람을 가지지 못한 서울 한복판 아니냐. 소녀는 이제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소녀는 금방 울 것 같은 마음으로 오전짜리 백통전을 내려다보며 어떻게 하지? 거스름돈. 얼마 동안을 바보같이 그곳에 가 서 있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괜찮아.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좋았어. 그런데 대체 이러한 경우는 몸이 힘들거나 정신적으로 어려운 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거스름돈 잘못 가져온 그거야.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좋았다. 근데 대체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만 옳은 것인지 우선 이럴 때 어떻게 되지? 나의 탈출구는 뭐지? 이런 것만 좀 알아낼 수 있다 하더라도 당장은 살 것 같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창수의 냉혹한 도시 체험을 한 거예요. 도시 사람들은 이렇게 야박해. 그리하였던 까닭에 그때 옆에서 장부를 뒤적거리고 있던 홍서방이 혼나고 있었는데 홍서방이 비로소 말참견을 하는 거야. 야 가게 한번 다시 갔다 오너라. 뭐가 잘못됐는지 일러주었을 때 다시 갔다 오면 되는구나 하고 창수는 오직 그 말 한마디로 금시에 소생이나 한 듯하여 다시 살아난 듯하여 난 듯이 가만히 숨 쉬고 불이 나게 다시 가게로 다름질 쳐 갔던 것이야. 여기까지가 위기의 끝입니다. 여기까지가 위기인 거야.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기서부터 그러나부터 이제 절정이라고 해도 되겠죠. 절정. 자, 절정 시작. 그러나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었다. 부질없는 일이었다. 창수가 자신 없이, 그러니까 뭐 아줌마 아니면 아저씨 거스름돈 잘못됐는데요. 제가 언제 다시 주세요. 거스름돈을 주인이 잘못 주신 거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너무 주눅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창수가 도시에서
겪은 일에 잔뜩 주눅이 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 없이 그것도 더듬어가며 하는 말을 반찬 가게 주인은 결코 끝까지도 들어주지 않은 거야. 아, 이 새끼 말을 더듬어. 야, 나 잘 거슬러줬어. 그래서 힘의 우위가 반찬 가게 주인한테 있는 거지. 그래 말 더듬지 마. 아저씨가 잘못했어. 하고 잘못된 거스름돈을 줄 리는 없단 말이야. 그랬더니 반찬 가게 주인 아저씨가 그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하고 그냥 말한 게 아니라 눈을 부라리며 한마디 하였을 뿐으로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한마디 한 거예요. 그거에 애는 쫀 거야. 다음은 마침 무엇을 사러 나온 칠성아범을 보고, 그러니까 아저씨 저기 이게 잘못됐는데 야, 이 새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럼 마침 손님이 온 거야. 칠성아범이. 아니 내가 있잖아, 이 장사를 14년을 했어도 이제까지 단 고린전 푼돈 한 번 내가 계산 잘못해 본 적이 없었어. 막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난 더 쪼는 거죠. 나란다 창수는. 그리고 역설하여 단순한 민주사집 하인의 찬동을 어렵지 않게 얻었다. 찬동은 찬성이죠, 그렇지? 맞지. 아, 우리 사장님 계산 한번 틀린 적 없었지 하니까 나는 더욱더 힘이 빠지지. 창수는. 여기에 창수는 뭘 느꼈냐? 창수는 비애, 슬픔도 느꼈고요. 애원, 사정하는 느낌, 원망, 미워, 나한테 왜 그래? 그러한 온갖 감정이 뒤범벅한 눈을 들어 얼마 동안 가게 주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이러한 경우에 아무런 보람이 있을 턱이 없죠. 저 슬퍼요. 다 주세요. 나한테 왜 그래? 해봤자 나에게 무슨 득이 있겠냐? 창수에게 무슨 득이 있겠냐고요. 그대로 하는 수 없이 다시 와야지 뭐. 발길을 옮겨 다시 약국 앞에까지 왔던 것이야. 그냥 문 안으로 들어설 용기가 나지 않은 채 담에 가 시름 없이 몸을 기다려서려니까 이제까지 목구멍 너머에 눌러두었던 울음이 바로 제때 만났다는 듯이 뿌앵 하고 울어버린 거라고요. 얼마나 어린애가 서럽겠냐고요. 그렇지. 게다가 특히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창수는 원래 원래 이 서울이란 곳을 동경했잖아. 지금 아버지한테 끌려온 거야? 아니야. 자기도 서울 보내달라고 떼써서 아버지가 데리고 온 거라고. 그런데 동경했던 곳에서 쉽게 말해서 여기서 배신당한 느낌 아닐까? 그러니까 참았던, 묵혀뒀던 울음이 빵 터진 거죠. 되게 슬프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고생이 되어도 좋다고. 고생돼도 좋아. 고생돼도 좋아요. 어떠한 일이든 하겠어요. 그저 서울로 좀 보내주세요. 하고 엄마, 아빠 나 고생돼도 좋다니까요. 나 무조건 서울로만 보내주세요. 라고 했던 어제까지의 자기가 자꾸 뉘우치고 후회되는 거야. 내가 이런 냉혹하고 냉정하고 어른들이 되어가지고 애한테 푼돈 속이고 으름장 놓고 이렇게 억울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 하루 만에, 지금 창수가 언제야? 서울에 올라온 당일이야. 어제 밤까지만 해도 서울 보내주세요, 서울 보내주세요, 야 서울 간다 이렇게 해놨는데 어제까지 자기가 자꾸 후회되고 뉘우쳐지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살짝 어디 갔었어? 나를 두고 영등포에 갔었죠. 아버지가 볼일 보러 간 곳이 대체 어디쯤인지, 아빠가 만약에 어디인가 있다면, 나는 거기로 찾아갈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리로 달려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호소하면 아버지는 당연히
내가 아버지 아들이고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니까 내 편을 들어주겠지? 라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호소하면 아버지는 물론 이러한 경우에 반드시 내 편일 거니까 어린 아들을 이렇게 억울하고 슬프고 이런 감정을 더 주지 않고 더 고생시키는 일 없이 다시 손을 이끌고 시골로 내려가 나를 다시 집으로 데려다 주시겠지? 라고 한 거예요. 잔돈을 제대로 끝까지 계산하지 못한 채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는 창수입니다. 여기까지가 절정인 거야. 왜 이 부분이 절정일까? 당연하죠. 금방도 얘기했던 것처럼 기대했던 서울 생활이 단 하루도 안 돼서 배신, 슬픔, 애원, 원망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절정이고 이제 마지막 결말 부분 갑니다. 그러나 하루 잤어. 이튿날 아침에 어이구 차 시간이 촉박해요 하고 단 5분이라도 지체할 수 없다고 아버지가 그 다음날 왔어요. 분주하게 약국에 들른 아버지는 결코 창수에게 야 잘 잤어? 일 잘했어? 이런 것도 말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 좀 웃긴 일이긴 한데 얘들아, 선생님이 서울 사람이어서 뭐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온 적은 없는데 선생님 아주 어렸을 때 있잖아. 이거만 이 부분만 보면 자꾸 선생님 어렸을 적 생각이 나. 이런 게 있었다니까요. 뭐 내가 선생님이 뭐 어디 가서 어린 나이 일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상한 거는 좀 다르게 내가 가보겠다라고 한 건 아닌데 아버지가 어디 이렇게 먼 친척네로 날 데려갔어. 아버지가 여기 며칠 있어? 이렇게 했었어요. 내 생각에는 돌아가신 큰 고모네 집 같아요. 서울에서 서울이에요. 서울에서 서울인데 그때 뭐 4살, 5살이니까. 그런데 있잖아. 이거를 읽을 때마다 그때 생각이 나. 진짜 아빠랑 둘이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너희들 신당동이라는 데 알아? 신당동? 그러니까 거기가 신당동이라고 하는 걸 보면 선생님 기억에 신당동에 아는 사람이라고 이제 고모네 집밖에 없고 선생님이 거기서 이틀이나 잤거든요. 근데 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우리 아버지가 너 여기서 어른들 말 잘 듣고 있어. 아빠 이틀 있다 올 거야. 뭐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네 하고 하는 순간 아버지가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디 가신 거야. 이틀 만에 오셨는데 그 이틀이 아닌 게 아니라 그때 이게 선생님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집이 되게 컸거든요. 그러니까 고모네야, 고모네. 큰 고모네. 신당동 고모 했으니까 선생님 그 일찍 나이도 많으셔. 아버지보다 우리 아버지도 살아계셨으면은 80 되신 건데 아버지보다도 한 20살 누나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야 나이가 많은 거지, 그렇지? 그 나는 어렸고, 그러니까 고모라고 해야 돼, 할머니라고 해야 돼, 막 이런 기억이 어렴풋이 나요. 집은 큰데 고모가 이렇게 아유 이런 거 없었어요. 좀 차가웠고 고모부라는 분도 나이가 더 많았겠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거실이 있었는데 기억이 나. 큰 거실에 잿더리가 있었고 신문이 있었고 가죽 소파가 있었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같은 게 있었는데 선생님은 어렸을 때 집에 계단이 있네? 이런 건 난 처음 봤으니까요. 계단 있네? 근데 난 뭐하고 놀지? 물론 가방에 뭐 동화책 뭐 이런 거 몇 권 있었는데 그 고모네 집 자식은 나이가 또 많았겠지. 그러니까 너구나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난 너무 아직도 내 기억에 너무 외로운 거야. 밖에 나가고 싶은데 밖에 나가서 이렇게 얘는 야 이랬잖아. 야 이거 멀리 가지 말고 여기 근처 놀다 와라 뭐 이렇게 했잖아. 나한테 그런 것도 없이 어디서 놀라는 것도 없이 어디 앉으라는 것도 없이 아버지가 딱 가니까 그때 4살 정도 되는 내가 가만히 이렇게 있었어요. 그게 잊히질 않아. 그 어른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고 일로 와, 아이고 예쁘다 이런 거까지 안 하더라도
거기 왜 이렇게 서 있어? 라는 말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해.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해줘. 그럼 어디로 가야 되지? 근데 그 와중에 어릴 때잖아. 아, 저 2층 계단에 올라가 보고 싶다. 근데 그 나한테는 형이겠죠. 나이 많은 형이겠죠. 형이 막 이게 막 투당투당 막 뛰어 올라갔다. 누나도 막 뛰어 올라갔다 그러고 투당투당 하는데 올라가도 난 되는 건지, 그 난 소파에 앉아도 되는 건지, 내가 나가려고 해도 내가 저 문을 열 수는 있는데 들어올 수나 있는 건지, 대문이 크니까 이게 좀 애매한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 그날 선생님 내 기억에는 아빠 보고 싶어서 울었던 것 같아. 나는 언제 오지? 그때 내가 태어나서 처음 선물 받은 손목시계가 있었어요. 그 만화 캐릭터 손목시계. 계속 손목시계만 보고 아빠만 기다린 것 같아. 전화기가 있어 뭐가 있어 그때. 아무도 나랑 놀아주질 않아. 말도 안 걸어. 밥 먹어? 네. 그래서 밥을 먹으면 이제 밥은 맛있었는데 그 밥 먹을 때만 행복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게 있어. 어린 애가 갑자기 부모와 떨어졌을 때 겪는 뭐 이렇게, 우리 지금 에어컨 팬 돌아가는 소리 나잖아. 이런 소리만 크게 들리는 거야. 난 그때 되게 많이 무서웠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나이들이 차이도 많이 나고 막 그러니까 진짜 언제 돌아가신지도 몰라. 그 고랑 고모부는. 그러니까 꽤 오래전 일이죠. 그 얼마나 그러겠냐고. 그런데 만약에 나는 아빠가 왔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빠가 이렇게 왔거든. 아빠가 오니까 아빠 하고 막 갔지. 그 아빠가 이렇게 했어. 이렇게 안아줄 거잖아. 난 그걸 잊지를 못해. 아빠가 그렇게 반가운 적이 없었어요. 뭐 했겠어. 물론 자는 방이 있었는데 자는 방에 뭐 무슨 형 방인데 이틀을 잤거든요. 이틀인가를 잤는데 내가 자는 동안 그 나하고는 사촌일 거 아니야. 그 형은 한 번도 오질 않았어요. 왔다 갔다 뭐 가방만 왔다 갔다 대학생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잘생기고 호리호리하긴 했는데 뭐해 이렇게 있잖아. 너 뭐하냐? 그러고 말고 나가고 자는데 혼자 잤어요. 그러니까 애니까 자다 아침에 딱 일어났죠. 하루가 간 거야. 그 하루 간 게 되게 좋더라고요. 하루만 더 자면 아빠 온다. 이런 게 있었어요. 창수도 그러지 않았을까? 얘도 그러나 이튿날 아침 아버지가 온 거야. 그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빠 하고 막 그랬잖아. 근데 아버지가 오자마자 차 시간 때문에 빨리 가야 된다고 하고 분주하게 약국에 들른 아버지는 결코 창수에게 야 뭐 잘 있었어? 야 뭐 있을만해? 아빠랑 다시 시골 내려갈까? 이런 말할 시간과 기회를 주지 않고 아버지는 그저 나를 혼냈던 주인 영감에게 향하여 아이고 이 새끼 이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자식을 잘 좀 나무라 주시고 혼내 주실 때는 혼내 주시고 잘 지도해 주셔서 어떻게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사고 당부하는 걸 막 급하게 시간이 없어서 하여튼 제 새끼 좀 혼낼 때 좀 혼내 주시고요 막 이러고 창수에게는 주인 어른 말씀대로 꼭 해야 된다. 집에 있을 때와는 다른 거니까 바짝 정신 차려야 돼. 그리고 또 몸성이 잘 있어야 한다. 집을 나오기 전에도 몇 번씩 당부하던 그 말을 또 한 번 되풀이하였을 뿐으로 서투른 솜씨로 후추를 연질하고 있는 아들의 모양을 잠깐 애달프게 또 일종 미덥게 내려다본 뒤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후추를 뭐 한다고 그랬어? 후추를 연질하고 있다는 거죠. 얘들아 너희들이 먹는 그 후추 있죠? 후추가 진짜 애초부터 가루니? 후추 열매가 있잖아요. 이 후추도 향신료이기도 하지만 한약재로도 쓰이거든요. 그 여기가 한약국이죠. 그러니까 나는 왜 온 거야? 뭐 공부하러 온 거예요? 14살인데 뭐 하러 온 거야? 일하러 온 거예요. 일하면서 이 일을 배우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그 14살짜리가 후추를 연질한 거. 연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약한 불에, 그러니까 후추 열매를 불에다 약한 불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 끓인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수분을 빼는 일을 해요. 수분을 빼야 얘가 파삭파삭해질 거 아니야.
그걸 갈아야지 후춧가루가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이거 일을 벌써 하고 있는데 일을 하고 있는 나를 보고 아이고, 에이, 애달프기도 하고 또 미덥게, 좀 미덥게가 뭐야? 좀 약간은 좀 믿음직하게 내려다보고 내려다본 뒤 이런 거야. 자,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거 결말 부분이죠. 예 하고 은근 아들에게 그 잠시 쉬지 말고 일 부지런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내 아들을 시골 가평으로 데리고 갈까 말까 이러한 고민은 전혀 없이 아들이 여기서 일을 잘 배우기만을 당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한번 타이르고서는 다만 대문간까지라도 아들이 따라 나올 것을 나오지 마. 아빠 내려갈 거야 이러면서 간 거예요. 그러한 아버지에게 창수는 착하다. 겨울 이불 열어. 아버지 안녕히 내려가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단 한마디 인사말을 그것도 거의 들릴까 말까 하게 중얼거려 보았을 그뿐으로 순간에 떠도는 눈물을 아이고 14살짜리가 남몰래 소매 끝으로 씻은 그 다음에 얼른 다시 고개를 들어 보았을 때는 이미 아버지의 모양을 이 한약국 구석진 방에 찾을 수 없었다. 창수는 별 까닭 없이 그 안을 둘러보고 그리고 이제 혼잔 몸이 자 여기서부터 마지막이야. 창수는 여기까지 중요해. 창수는 별 까닭 없이 그 잠깐 안을 둘러보고 그리고 이제 혼잔 몸이 이곳에서 어떻게 지낼 것인지 문득 끝없는 외로움 또 애탐 그 마음 깊이 느끼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건 뭡니까? 이제 아버지와 헤어진 후 진짜 서울살이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기대했던 서울 생활에서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는 창수를 얘기하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가평 부분은 안 나왔지만 가평에서 서울로 왔죠. 청량리에서 종로로 왔죠. 화신상 들렀다가 한약국 갔죠. 반찬 가게를 갔죠. 뭐 이런 공간.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쭉 설명했던 이 부분에서 공간을 가지고 문제를 많이 낼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결말이 됐는데 창수의 시선이 어느 부분인지를 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시선이 어딘지도 좀 봐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한 번만 더 복습해 볼까? 창수가 처음 봤던 청량리, 종로, 그 종로의 화신상회 이런 것들은 창수에게 어때? 놀라움과 호기심을 줬죠. 근데 청계천도 서울이잖아. 근데 우리 지금 청계천 가면 교보문고 있고 이렇게 물 있고 막 외국인 많고 지금 좋잖아. 근데 옛날엔 청계천은 서울 속의 시골이었거든요. 모습은 소년 창수가 맨 처음 본 청계천 풍경은 어땠어요? 자신이 기대했던 서울의 모습이었나? 그렇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계천에 대해서 맨 처음에 호기심을 가졌죠. 근데 결국 배신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외로움을 느끼고 다시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계기는 거스름돈을 잘못 거슬러 와서 한약방 주인 영감에게 혼난 그 이후부터 그때부터 이제 외로워지고 고독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도 딱 한 번 시골에 다시 내려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미 그러니까 나란다. 소년 창수를 두고 갈 마음을 아예 먹고 급히 내려가면서 나도 단념하게 되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뭐 4절, 5절에서 50절까지 쭉 있는데 이렇게 1절 하나마다 이렇게 주인공이 달라. 다른데 또 다른 절에서는 창수가 또 뭐가 돼? 주변 인물이 되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해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시험을 어렵게 낸다라고 하면 어떻게 내냐면 다른 절과 관련하여 인물을 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문제는 뭐 내신다 하더라도 어렵진 않게 낼 거니까 지금 시간이 잠깐 남았는데 문제 있잖아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십시오.